영화는 3대에 걸친 한 이산가족이 외국 땅에서 평생을 투신하여 마음의 통일을 이루어낸 인간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또한 외부와의 갈등 관계를 자기 속에서 먼저 녹임으로써 온전함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지구복 입은 천사들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화의 목적은 100% 긍정적인 사고는 기적을 낳는다는 하늘의 법, 영적 승리의 비법을 만인에게 알리고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최남단 제주도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고차원의 파장에 응답하며 삶의 터전을 바꿔온 사람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영적 오아시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선님은 지금 제주도에서 일고 있는 이 신비한 변화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선님은 이 집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근 반세기 타국 생활을 하고 모국으로 돌아오신 후 이곳의 삶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한라산이 날씨가 좋으니까는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일선님은 캐나다에서 2006년 8월에 돌아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에 일선님은 토론토의 이 집에서 20여 년을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네 자녀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저기 장례를 위해서 수시로 가서 하소연도 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신다니까 섭섭해. 서양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그 로즈 장학생회 그게 선발돼가지고 옥스포드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제주도 자체가 그 기운이 참 맑고 강력한 기운이 있어서 앞으로의 제주도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곳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로 결정을 하고. 일선이라는 이름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승화하기 위하여 지으신 호입니다. 일선은 하나의 신선, 영적 존재라는 의미로서 대학 시절부터 정신세계를 탐구해 오신 일선님은 일찍부터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성의 씨를 심어주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우선 이 생에서는 나의 부모하고 관계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쭉 훑어보았을 때 내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갈등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안을 찾다가 결국은 그것이 상하 복종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갈등이 빚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 언어 문화 속에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시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엄마나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신에 도반으로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라고, 그러니까 호를 하나 지어주시라고, 그것이 첫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에 반말 쓰던 것을 엄마 어쨌어 하고 반말 쓰던 것을 존댓말로 바꾸고자 하는데 어머니도 저한테 존댓말로 바꿔주시면은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길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의 감성 독립 선언장을 보내게 되었어요. 충격적이었죠. 뭐 단순한 감정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좀 복잡한 그런 감정. 그러고 난 뒤에 많은 성장이 있었죠.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수련을 했어요. 물론 죽는 날까지 해야 하고요. 네.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 일선님은 일본 여자대학에 유학하여 사범교육과를 졸업한 후 동경제국대학에서 수력기계학을 전공한 청년 박성철과 1942년에 결혼하였고 3남매를 낳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일선님은 연로하신 시부모님과 아이 셋을 이끌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나라 일로 미국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막내 아들 유진이 태어나자 집안에 웃음이 되살아났습니다. 1961년에 일선님은 한국 생상자본부에서 국내 최초의 기업 경영학 코스를 홍일점으로 연수했습니다. 승마복을 차려입고 말을 탄 엄마의 모습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64년) 사회가 한창 혼란스러워지자 일선님은 네 아이를 데리고 화물선을 타고 브라질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내 아이를 데리고 브라질에 가서는 세하의 일을 부터 했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아무거를 해도 고생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 아이들에게도 고생한다 하는 생각은 안 했어요. 미국을 가나다에 있나 아주 신중하게 다시 의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나다에 가서 보니까 가나다하고 미국하고가 좀 많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걸 알고 가나다에 있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나다에 장착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이국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 가나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 넷을 낳아서 키우면서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살은 인생은 결국 수련하는 인생에 참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이성이고 남편이고 하니까 이성으로의 사랑을 받고 싶고 더 큰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드니까 그때 이혼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혼도 생각해 봤지만은 그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그 당시에? 가상하셨어요?
정이 너무 많으셔서 외지에 가 계시면서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시면서도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양복도 사보내시고 구두도 사보내시고 책도 사보내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정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12살까지 자랐어요. 그 성격이 그야말로 정말 영혼 기질이에요. 이종만 선생님은요, 1930년대 조선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자였지만 아주 소박하게 사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를 베풀 줄 아셨던 분인데요. 그 베푸는 것이 내가 부자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부는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남들보다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다, 이런 그 기본적인 판단에서 그 사회와 부를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이종만 선생님은 1949년 6월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 참석차 평양으로 가게 되는데요. 당시 이종만 선생님의 그 자격은 남조선 기업가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김일성 주석의 그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되고요. 그때 이제 조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북한에 그냥 그걸 월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북한에 눌러 앉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간 것도 사실 일제시대 때 이종만 선생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전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대동농촌사의 그 활동을 보게 되면 대동농촌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그 모든 농민들을 자양농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11월 15일자) 신문에 사진이 가족 사진을 하고 노인 얘기가 있어서 읽었더니 그 글 속에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이름과 대동광업이라는 그 아버지가 경영하시던 회사 이름이 나와서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충격을 받고 한참 이제 들여치고 내쉬고 숨을 고르다가 다시 읽었더니 아버지 얘기가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종만 선생님은 20살에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이었던 그 울산을 떠나서 그 부산에서 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53살이 될 때까지 무려 28번 사업에 실패를 하는데요. 28번이나 실패하면서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큰 뜻 때문에 그랬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부를 나만을 위해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금방 포기를 했을 텐데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키가 굉장히 크고 체격이 아주 굉장히 좋은 분인데 여기에서는 줄었다. 나이가 많아서. 가나다에서 온 경제사자들 딸이 떠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머무는 줄 알았더니
그 아버지는 그 어떤 여관으로 모셔다 놓고 나는 그리 찾아가서 거기서 3박 4일을 그야말로 그 여관 안에서 다 먹고 자고 한 발짝도 바깥에는 안 나가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는데 그래도 너무나 얘기를 많이 해서 지칠 정도로 얘기는 했어도 그거로는 다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언제까지나 있을 수는 없고 나만의 한국일보 이북단신이라는 게 가깝나요 짤막하게 거기에 이종만 선생 사망이라고 났더라고. 일선님이 그때 이북을 갔다 오실 때는 그때는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잖아요. 그래 갔다 오셔가지고서 토론토 한인사회로부터 지금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그 충격으로 그때 받은 그 충격과 또 그때 동시에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그래갖고서는 한 6개월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조금 회복되면서부터 일선님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래갖고서는 영적 치유의 길, 나 자신을 나의 정신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 하는 그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Close, open, close. You concentrate so we know human body also we can feel. That's what we do it. The feel energy like that. And close. Ilse Nim is inspirational, and she gave birth to inspirational people. She's a role model for me and for many others. 일선님은 평생 학구심이 강했고 정신세계와 구도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원불교를 공부했고 천주교에 다녔고 동사섭, 에미세리 삶의 예술 세미나, 감성치유, 야마기 시연찬, 아바타 코스 등등을 통하여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확장하고 다지는 작업을 해왔고 궁극적으로 우주와 기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기의 세계에 대해서 눈 뜨면서 우주의 그 만들어짐에 대해서 느낀 바가 많고 깨달은 바 많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내가 놓인 것이 남북의 갈라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남북의 영세중립 평화통일을 이룩하도록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명상할 때 늘 하는 것이 남북의 영세중립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는 그런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생활을 그거를 적은 데서부터 큰 것까지 실천을 하고
중국비가 있고 들렸다 가시고 놀았는데 물론이죠. 이종만 선생이 북으로 갔을 때 남해는 2 부인과 8 자녀와 20여 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었고 그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보시면 참 훌륭한 분이죠. 예? 정말요, 이종만 선생 하면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예? 이종만 선생 하게 되면 우리 수령님, 우리 장모님이 기억 속에 항상 있는 분이라 항상 기억 속에. 예. 310페이지. 이종만과 한다만 1949년 6월 25일. 예? 이 우리 수령님 전 집에 국건이 이렇게 이제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한 2년이면 아버님 누님과 외조카들이 와서 아버님을 찾아뵙습니다. 수십 년 만에. 기뻐하십시오. 아버지가 좋은 여생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셔서 우리 후손들이 다 영광스럽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일생을 살았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 조국의 영세주의 평화통일이 이룩되는 거를 돌아가신 영혼이라도 같이 해주시고 나는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제 마음속에 등불이셨고 할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서 외국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머리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 고맙습니다. 반갑다. 네. 진짜 힘들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참 보기가 지금 진짜 보기 힘들네요, 진짜.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어깨에 청을 맨 야, 인사하잖아, 꼬맹이가. 야, 인사. 어깨에 청을 맨 군대 형님들 그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부럽죠. 나도야 언제면 군복이 볼까. 김종길 장군님의 군대가 빨리 태가파. 하얀 톡. 잘하라. 하얀 토끼 날 보며 깡충충 쳐요. 평양 장군님 계신 곳 안녕하시라. 외국서 오신